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몇 년 동안 친구들과 모은 회비로 베트남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첫 해외여행이기에 신나게 놀고 있을 때 해외에서 만나서 그런지 빛이 나는 한국인 여자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헌팅을 하게 되었고 같이 놀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도 같았고 자유여행으로 온 것으로 똑같아서 남은 4일 동안 같이 다니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남자 3명, 여자 3명으로 여행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정말 성격도 외모도 너무 마음에 드는 분이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어필하였고 여행 하루 만에 사귀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에 여자친구가 있었지만 여자친구랑 바로 헤어져도 될 만큼 제 이상형에 가까운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일단 고백을 한 것이었습니다. 여행 기간 동안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고 한국 가서도 이렇게 6명 자주 뭉치자고 할 정도로 여행도 재미있게 보냈습니다. 물론 한국 와서도 새 여자친구와는 잘 만났으며 솔직하게 여자친구가 있고 곧 정리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화를 내었지만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고 제 진심을 믿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원래 여자친구에게는 헤어지자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원래 여자친구도 너무나 좋은 사람이었기에 큰 상처를 준 것 같아서 너무 미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만나자고 여러 번 이야기하고 너무 미안하였기에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새 여자친구에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전 여자친구를 만나려 갔습니다. 밥도 먹고 술도 같이 마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사과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술을 적당히 먹고 헤어졌어야 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 집에서 같이 자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일어났고 핸드폰을 확인하니 새 여자친구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들로 가득했습니다. 술이 원수라고 자책하면서 전 여자친구를 깨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였지만 둘 다 과음을 했기에 숙취가 심했고 짬뽕으로 해장만 하고 집에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짬뽕을 먹고 있는데 새 여자친구가 연락이 안 되니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며 믿음을 이렇게 배신을 하냐며 소리를 질렸고 전 여자친구에게 이것저것을 집어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고 이야기하다 보니 술을 과음하게 되면서 제 집에서 자게 된 거라고 설명을 하였지만 이미 안 들리는 상태였습니다. 입장이 바뀐 상황이었어도 저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두 여자가 서로를 알아보는 것이었고 갑자기 둘이 언니, 동생이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둘이 친자매였습니다. 그것도 잠시. 내가 먼저 만났네. 우리는 어떻게 만났네. 우리는 더 잘 통하네 등등 하면서 다시 싸움은 시작했고 말려보았지만 더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결국 집안이 난장판이 되고 나서야 그 싸움은 끝났습니다. 그 후로 서로가 치울 테니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또 싸움이 붙였고 결국 둘 다 내보냈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제 잘못인 것 같아서 솔직하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적어서 둘 다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새 여자친구와 헤어지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계속 만나고 싶다고 보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둘 다에게 연락이 없어서 헤어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니 새 여자친구가 와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저녁도 준비해놓고 청소도 빨래도 다 해놓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지만 계속 만나고 싶다며 자기도 저를 사랑하니까 온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그날 저녁에 와인도 먹고 잠도 같이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조심스럽게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면서 임신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원래 여자친구였던 언니가 임신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도 모든 상황을 알고 있고 지우려고 했지만 도저히 지울 수 없다며 낳아서 혼자 키우겠다고 집을 나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락도 안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본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본인도 저를 너무 사랑하지만 언니랑 뱃속에 있는 조카를 모른 척할 수가 없다며 연니한테 연락을 해주면 안 되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헤어지고 언니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뱃속의 아이와 전 여자친구는 안타깝지만 솔직하게 지금 새 여자친구를 사랑하는데 이렇게 헤어지고 전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라는 말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새 여자친구도 충분히 많이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라며 꼭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을 고민하였지만 명쾌한 답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 여자친구가 어떻게 지내는지, 지낼 곳은 있는지 걱정이 되어서 연락을 하였습니다. 헤어졌는데 왜 연락하냐고 차갑게 대답하였지만 소식을 다 들었다고 어디 있냐고 보러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쉽게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설득 끝에 가서 만났습니다.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었고 일단 모든 짐을 다 챙겨서 제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절대 아이를 포기할 수 없으니 지우라고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저를 많이 사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다며 힘들게 해서 너무 미안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새 여자친구에게도 알려줬습니다. 고맙다고 하면서도 아쉽고 섭섭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2달 만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은 하였지만 제 마음속에 아직도 처제가 남아있는 것을 아내가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처제가 저를 많이 사랑하는 것도 양보하고 결혼을 부탁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끔 조용히 처제와 둘이 있을 수 있게 자리를 비켜줍니다. 처제도 가끔 둘이 보내는 시간을 좋아하지만 무언가 모르게 답답합니다. 현재는 제 집에서 신혼집을 꾸미고 살고 있으며 처제도 같이 살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솔직하게 저는 아기가 생기면서 아내와 결혼은 했지만 처제를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